네, 안녕하십니까. 홍주부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의 주식 부자 되기 프로젝트 10월 25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도 당연히 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강조 또 강조해드린 섹터 종목 뭡니까? 인버스죠. 제가 어제도 증시가 나름 버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겠다. 인버스 그대로 홀딩 유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곧버스라고 불리는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종목 4% 정도가량 수익 중이고,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2% 수익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더기로 하락세를 좀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면서 현재 11%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 인버스를 안내를 드리고 나서 합산 현재 17%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그죠? 하락장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돈이 몰리는 곳을 찾으면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인버스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요 외적인 부분으로도 잠시 후에 인버스를 보고 나서 뒤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망치 캔들 그려주고 나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 말인 즉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를 잡아주게 되면서 망치 캔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차트를만 보게 된다면은 이거 조금 흥분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거 아래 꼬리 쫙 잡아주게 되면서 망치 캔들, 그러면은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바로 어제 거잖아요. 증시 바닥 찍었나? 아닙니다. 인버스 계속 홀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홀딩 유지, 그 다음에 증시 바닥 아직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유가적인 부분이 나름 소폭 안정 흐름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증시에 유입되어주는 매수세라든지 전체적인 큰 흐름상 이거 왠지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계속해서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인버스 매수, 인버스 홀딩, 인버스 계속 달립니다. 인버스 홀딩 유지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그대로 투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하락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도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버스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죠? 인버스가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1.2% 정도가량 추가적인 반등세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매수를 했지만 이 기간이 매수하는 것은 LP가 물량을 가져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인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가량 반등세를 가져가 주었고, 코스닥 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3% 정도가량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마감을 합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외인과 기관의 물량을 잡아주게 되면서 이 인버스 상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수급적인 부분이 꾸준하게 단기적인 반등 추세 이어져 가게 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뭐냐면은 어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이거 영망치 캔들은 맞다, 근데 아직 추세가 이탈한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겠다, 홀딩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죠?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차트가 KB스타 2차전지 인버스 종목. 그래서 이 인버스 차트가, 이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만 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부터 요때부터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요 가격 대비 해가지고 지금 이날도 그냥 종가 기준으로만 제가 기준을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2000지 같은 경우에는 2000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 코스닥은 2%,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요거 선물 인버스 2X 곧버스 종목은 4% 합산 17% 정도의 수익권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더 홀딩하느냐 마냐인데, 일단은 자연스럽게 홀딩입니다. 왜 홀딩하는 건지, 일단은 인버스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세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수급적인 부분 나쁘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인 증시의 부분을 체킹을 해보자고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부터, 코스피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4% 정도가량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정도가량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아마 내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는 조금 상승 추세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아마 구글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름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추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2차전지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8% 정도가량 하락세를 보였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지금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청원도 이뤄지고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거는 조금 차치하고 일단은 내려간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2000지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가 더 관건이신데, 일단은 지금 당장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추가적으로 6% 하락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하락폭을 조금 키워가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내려왔어요. 그 말이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저도 오늘 막 예를 들어서 5%, 6%, 8% 요렇게 하락을 했으면 아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안 끝났을 겁니다. 오늘 아마 코스피 지수는 이미 어제 저점을 깨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유일한 희망은 뭐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라가 줘야 될 거예요. 많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짱짱하게 잘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2000지가 많이 내려가 주게 된다면은 반도체를 어느 정도 상세를 해주게 되면서 증시가 크게 폭락하는 부분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2000지가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반도체마저도 꺾이게 된다면은 반대매매, 신용 반대매매장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일단은 인버스를 가지고 계시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버텨주고는 있는데 아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인버스를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에 유입되어준 거 개인분들만 매수를 가져가 주었고, 외인 매도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인 기간 동반 매도 포지션이고, 선물 시장에서 여타할 동향 없었고, 옵션 시장에서는 외인이 콜옵션 쪽으로 했는데 옵션 포지션도 지금 여타할 분위기는 없습니다. 뭐 마땅한 매매 동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도 크게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뭡니까?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차트 중에 하나일 텐데 현재 뭡니까? 4.87%. 그죠? 지금 이게 5%까지 찍고 올라가냐 마냐 요거인데, 얘가 5%까지 찍고 나서, 여기 5%까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갔거든요.
내려왔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하방 추세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거고, 현재 시간으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4.870, 그러니까 어제 영상 찍어드렸을 때는 4.830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0.6% 정도까지 조금 반등 잡아주게 되면서 약간 애매하다. 언제든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래도 보시게 된다면은 요렇게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거의 93불에서 93불 수준에서 88불까지 어느 정도 조금 안정 흐름을 가져가 주고는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전쟁도 어느 정도 휴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정을 가져가지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어서 방산주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죠? 자, 그래서 일단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안심할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차트가 요 이제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오늘 다시 재차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렇게 어제 134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1349원 정도로 소폭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5% 정도가량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외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인버스 홀딩이 조금 더 유리하다. 다만 내일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보시게 된다면은 요거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어제도 그렇고 반등 추세 잡아주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요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요렇게 해서 아마 얘도 이제 내일 새벽에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반등 잡아줄 겁니다. 그럼 코스피의 낙폭도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2차전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두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버텨주지 못하고 내려가 주게 되어서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같이 하락세를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 인버스에 대한 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홀딩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버스 요거 계속해서 홀딩 전략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그렇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전체적으로 전 저점 라인권 뚫었어요. 어제 양봉 캔들 뚫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안 좋거든요. 현재 시간의 거래, 요거 시간의 단일가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 2000지 관련된 종목군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0.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거진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1.5%, 그 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에도 2%, 전체적으로 시간에서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초가 자체가 하락세로 크게, 예를 들어서 내일 미국의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요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수혜가 갑자기 뜨지 않는 한 내일 시초가가 하락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양봉 가져가 줬다고 가지고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점 라인권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겠고, 단기적으로 위에 이평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항대 그러니까 2000지 관련된 종목군으로 뭐냐면은 바로 위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때려 맞는 거예요. 올라가면 때려 맞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아래에서는 장기적인 추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내가 매수를 하겠어라고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40만원, 그 다음에 35만원 정도 부근일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에서 마감이 될지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커트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제 저점 뚫고 내려왔고, 얘도 마찬가지.
그죠? 위에는 다 저항 라인권을 머리에 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내려갈 건데, 내려간다 하더라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래 가격대에서 장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더 살 거야 라고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가 있는데, 그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에서 35만원 요 정도 상위권인지라 어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수익 수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돼서 유명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박순혁 작가님이라든지 옛날 배터리 아저씨, 그 다음에 뭐 선대인 TV의 선대인 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2024년, 2025년까지 성장성과 비전, 수익성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올라갈 거다. 에코프로도 2025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200만원, 300만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면은 내려간다고 하면은 누군가에서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려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내려가시는 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또 놓고 봤을 때, 지나고 놓고 보면은 지금처럼 내려가는 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음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큰 그림으로 놓고 볼까요? 예, 이만큼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월 동안 10만원짜리가 150만원까지 15배 간 겁니다. 15배 간 거예요, 여러분들. 15배, 1500% 갔다라고요. 1500%. 그죠? 1500%가 상승한 종목인데 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라인권이 될진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서 200만원, 300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죠.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물려 계시고 장기로 가져가실 만한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게 너무 심각하게 빠지거나 매수 물량이 많이 빠지는 느낌이 가져간다? 그러면 빠져나와야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싸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저라면은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 안 들어갑니다. 내려간다고 싼다고 물 타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디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인버스가 아니죠. 2차전지 설명했던 게 이때였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때였잖아요. 그죠? 6월 거의 한 10 요때였는데, 그죠? 잠시만요. 요때였습니다. 요때 그죠? 요때 반도체 2차전지, 이때가 6월 5일이었거든요 6월 5일, 6월 7일, 6월 9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9일 다 뭐 말했죠? 2차전지, 에코프로, 2차전지. 이때 6월 7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7일날 2차전지 급등, 여러분들 2차전지 급등 다시 한번 상승 랠리 6월 7일 지금이라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6월 7일날 그죠? 여러분들 그때 6월 7일날 어떻습니까? 6월 7일 이때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스마트머니 물량이 달라붙어 주는 거를 보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올랐다 안 올랐다? 올랐다. 그죠? 이때 가격대가 거진 한 67만원이었거든요. 67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갔다 안 갔다? 갔다. 여러분들 이때 사시면 됩니다. 쌀 때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지고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접근의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때 사놓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게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리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저라면은
그래서 100% 물려 계신 분들은 10%, 20%, 30% 비중이라도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고 인버스를 타시는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내일 조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 채권, 유가 요거 말씀을 드렸었고 증시 페이크일 가능성 다 말씀을 드렸고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요거랑 또 이제 채권 관련 채무 관련주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빅텍이 조금 더 올랐는데 그죠?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어서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 추세 이어져 가고 있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조금 반등 잡아주고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다음에 눌림목 구간 상태인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추세가 내려가면은 굳이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여기서 반등 추세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메스타점이 되겠네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눌림목 구간으로 가져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급등한 다음에 눌림목 구간으로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급등한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자리는 잡아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GSE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다.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새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수급을 잡아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이라고 해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매수를 가져가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요새는 좀 내려가면서 매집하는 패턴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요거랑 왜냐면 미국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장기 채권이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내리려는 부분이 아니라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주게 된다면 제주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 석유주, 채무 관련주 요거 제주은행은 사실 채무 관련주는 아닌데 그래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관련된 이슈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버스입니다, 여러분들. 비중을 따지면은 인버스의 30%가 됐던 50%가 됐던 60%가 됐던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외적으로 한 10% 20% 정도를 방산 석유 채무 관련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만 조정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아주었고 오늘은 살짝쿵 갭 뛰어가지고 마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있어요.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중국이 한 190조였나? 중국이 한 190조 정도. 중국이 190조 그 다음에 일본이 한 50조였나? 이렇게 해서 돈을 푼다고 합니다. 돈을 푼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오늘 뉴스가 떴었는데 일단은 중국 시장 반응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살짝 띄워주는 느낌은 있었지만 크게 반등 잡아주지는 못했고 그래도 이 일본이라든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지지선에서는 안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일 새벽 미국 증시의 여파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요 두 종목이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가 주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는지 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사실 그저께 어제 반등 잡아줬죠. 근데 아직 얘가 이걸 뚫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나스닥 지수는 그래서 많이 치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걔네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나스닥 지수도 크게 치고 올라가주는 부분일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마치 치고 올라가주게 될 거라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쪽이라든지 주식시장을 선도할 섹터, 그러니까 주도할 섹터에 주도할 대장주를 타가지고 수익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굳이 인버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스닥도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재차 쫙 빠지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은 반등은 잡아주고 있지만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다가 쭉 빠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인버스 그대로 홀딩하면 전략. 이제 조금 느낌 오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다음 우리 회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버스 합산 17% 수익 중인 상황에서 내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거는 내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010-5917-2348번으로 문자로 문의 아니면 1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럼 지금처럼 인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방산주가 됐던 유가 관련 주가 됐던 채무 관련 종목이 됐던 저희가 무료로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 무료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인버스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께 저희 사이다 전용 어플을 통해가지고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다 확인하고 계시죠. 그래서 물론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더 크게, 더 많이 상승할 만한 종목군들은 제가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고 싶은 종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신용 반대 매매장이 올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진짜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이요, 지금보다 30% 40%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할 것 같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코로나 때도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망할 것처럼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딱 요거 코로나 때도요 망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급등 나왔죠. 아이고, 이거 제가 빼내는데. 자, 코로나 폭락장 때도요 신용 반대매매 터지고 그 다음에 쫙쫙쫙쫙쫙. 저희는 이때도 비슷할 수도 있겠다. 아시겠죠? 돈이 몰리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주식시장 시황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흐름에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종목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은 보지 않고 종목만 보시는 분들은 요것밖에 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해당 종목의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매수 물량도 잡아주고 단기적인 추세를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서 배팅을 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폭락하면 이 일반적인 종목군들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래서 시장이 먼저 시장에 돈이 어디 가는지를 포착할 줄 아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대형주를 잡아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버스를 잡아야 되는 건지, 지금처럼 그거를 포착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괜히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인버스를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하락장에서도 수익은 나온다. 어떻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할 줄 아는 사람만이.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에서 이때였나? 죄송합니다. 요때였을 겁니다. 그죠? 요때. 자, 여러분들 요때에도 지금 보시면은 요때도 환율, 채권, 유가, 금 모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지를 드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때도 그저께도 금에 돈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시는 차트가 금 차트입니다. 그죠? 최근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금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금 가격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게 바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이 보는 시점, 그리고 그 부분, 우리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어디에 배팅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마냥 종목이 좋다고 해가지고 종목 분석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150만 원이었을 때랑 지금이랑 다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에코프로 왜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이날 전환사채 물량 만긴 날이어가지고 옵션으로 이제 주식으로 다 전환해가지고 옵션 행사한 전환사채 물량 800억가량이 다 빠져나가는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7월 26일이 전환사채 12 발행했었던 500억과 300억 그 만긴 날이 요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만긴 날 주식으로 환전해서 던지고 빠져나온 거죠.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에코프로가 이때랑 지금이랑 가치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여전히 좋은 회사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을 만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에코프로를 올릴 만한 스마트 머니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오히려 확률로 따진다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죠.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상승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가 만약에 많이 튀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 두 가지를 기점,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기점으로 반도체 쪽이 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010-5917-2348번으로 문자로만 전화는 제가 바빠서 대응해드리기가 조금 힘들고, 문자로 뭐 구독 아니면 문의 아니면 숫자 1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무료로 요거 인버스라든지 투자 전략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